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뒤숭숭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토크 콘서트 티켓 판매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안팎의 반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장동혁 대표. 제명 문제는 매듭지었다고 보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로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생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분명히 해나갈 것입니다. 장 대표는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 쇄신과 미래 비전을 직접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험지로 꼽히는 제주를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설 연휴 전까지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쇄신 드라이브로 제명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 다만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와 송환석 원내대표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요구로 의원 총회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오는 8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장외 세과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시작 1시간 7분 만에 매진을 알린 가운데 민주당과는 좌석 등급제 방식의 티켓 판매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며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은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거듭되는 한 전 대표 측 반발 속에 장동혁 표 쇄신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제명 사태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진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맞은 첫 주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보수인 한 전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지켜낸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4일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에 고맙다 등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았습니다. 지도부는 이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당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재차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당이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단일 대우로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당명 변경,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명 결정 번복은 없다는 지도부와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 지도부는 사퇴하라는 한 전 대표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힘 내용 사태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침묵을 지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지방선거 직전 내홍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러나라 했죠. 저희 친한계 의원들 6명이. 이제 제명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사퇴 압박까지 나오는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대한 공개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인재영입위원장 발표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주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부동산 문제 등 민생 정책들을 발표해 설 연휴 이전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는 구상입니다. 2월 4일 날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과 지향하는 방향을 담도록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잃게 된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전망. 주말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제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다음 달 8일에는 한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어 새 과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도부 공개 사퇴 요구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오 시장과 친한계가 사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즉각 공격에 나섰는데 친한계는 한동훈 다음으로 오세훈 추방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들도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한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 이튿날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8일간의 단식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루며 자신감을 얻은 장 대표가 빠르게 결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악성부채, 짜내야 하는 고름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전 대표의 제명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는 당장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의 성찰을 주문하면서도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결국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선의 송석준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왜 제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당내 문제여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는 방침.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기점으로 극도의 혼란상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으로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7명이 찬성했고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이 박탈됐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복당도 불가능해졌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견된 수순이지만 이번 징계 강행으로 국민의힘 개파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최고위 결정 이후 4시간여 만에 국회를 찾은 한 전 대표는 반드시 자신은 돌아올 거라며 기다려달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채 넘지 못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집안 싸움에 빠져들며 당 지도부의 보수 재건 기치는 무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또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은 현재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장애 행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 것인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생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참 여러 가지 갈래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는 결론적으로 네. 극우에 포획돼 있다고 좀 봐요. 포획이 돼 포위.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 이른바 보수 경향의 신문들, 보수 성향의 신문들. 네. 그 사설 다 보셨죠? 자멸, 자폭, 내부 분열 이쯤 되면 말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제가 뭐 그분하고 전 대화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선거의 승리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전략을 내놓을 전략 거잖아요. 뭘 내놓겠다는 걸까요? 무슨 전략이 있어요? 지금 윤호개인과 그리고 저기 그쪽에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여전히 결별 안 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지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겠다. 당권 유지하고 계속 마웨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더 먼 훗날의 얘기지만 대선 후보로 지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그 측근들하고 저도 대화를 안 나눠서 모르긴 합니다만 저의 추론은 그렇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마 대단히 무리한 생각일 거예요. 무리한 계산일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대단히 황야에 나온 야당이라는 게 여기 들렸잖아요 원래. 근데 야당에서 진짜 야당이 됐어요. 많이 들에 나온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북콘서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지지자들이 꽤 있으니까 팬덤이 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지방선거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아주 참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장동혁 체제, 장동훈 지도부가 물러나게 되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이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아마 재보궐선거가 많이 치러지게 될 거예요. 아마 꽤 될 겁니다. 아마 미니 총선거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꽤 많은 이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 그런 지역에서 좀 자신이 맞는 것 승산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저기 많은 그 사례가 나왔잖아요. 연합뉴스 보도에 예, 여러 예. 의원들이 나왔었어요. 네. 사실 그랬었고 물론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권토중례를 노려볼 만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자명하는 방법인데 아마 세 번째 자명은 안 할 것 같고 그 둘 중에 하나 길을 택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적으로 혈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또 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이젠 한동훈 전 대표로서 말이죠. 사직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직생으로 가서 일단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난 거거든요. 말하면 내침을 당한 거예요. 명분이 있죠.
그럼 무소속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건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도 출마할 생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그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 객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무슨 전략을 내놓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4일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상돼 있는데 네네. 예정돼 있죠. 아마 거기서 굉장히 저는 센 스윙 전략을 발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뭐 당내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와 이런 건 협조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국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협조 여부에 대한 생각도 밝힐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상징성으로 되고 있는 이른바 중도 소구력이 굉장히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채울 만한 사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도 그렇지만 이를테면 유승민 의원의 존재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는 그것이 꼭 사람으로서 상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4일 충분하게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당의 여러 가지 총화와 화합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출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 재신임 받아라 이런 얘기들 현실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빨리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선거에 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 아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화답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토크 콘서트는 당분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무소속 출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식 투자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지만 정치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게 너무 커요. 만일 이번 한 번에 한 전 대표가 뭐 대구든 부산이든 무소속 출마를 했다. 뭐 살아 돌아온다면야 당연히 체급 자체가 대권 후보급으로 가겠지만 만일 여기서 실패했다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서 정말 잊혀지는 정치인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나이도 있고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동안 너무 정치적 센터 본능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안에서도 밀리지 않고 뭐 어떤 선거에서라도 꼭 나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는 약간 호흡도 고르면서 휴지기를 가지면서 그 다음 스텝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의 서사를 만드는 그게 그리고 이전의 한동훈과 이후의 한동훈이 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긴 정치 인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무소속 출마 고려는 하겠지만 저는 사실상의 최후의 선택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이제 친하게 지낸 우리 최수영 이 후배님인데 솔직히 말씀 후배님인데 예. 이 저분이 항상 이제 그 장동훈 대표가 바뀔 거다 장동훈 대표가 근데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그때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후는 바뀔 거다 안 바뀌었고 바뀔 수가 없어요. 장동훈 대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일날 대편설에도 여러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론 이런 분들과 절연하지 않은 바뀐 게 의미가 없다. 제가 그래서 우리 최소영 평론가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을 하나 좀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